걱정에 대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일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을 만난 사례를 소개를 해요. 더글라스가 자녀를 2명을 잃었어요. 한 해에 잃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슬픔에 빠진 겁니다. 우울증에 빠졌어요. 맨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가 이제 우울증, 굉장히 심각한 중증 우울증에 빠진 거죠. 근 한 3년 동안을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조카가 더글라스의 집을 찾아와요. 그 조립식 배 만드는 그 장난감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조립해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글라스가 이 조카를 보니까 아들 같고 딸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순삭, 한 3, 4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가버린 거예요. 시간이 삭제된 경험을 하는 거죠. 그 3년 동안 치유되지 않았던 그 슬픔의 감정 속에서 다른 감정을 마음속에 품게 된 겁니다. 지난 2, 3년의 세월을 잊을 정도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더글라스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집안의 일들 한 2년, 3년 동안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치워야 될 것, 수리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 250개의 직접 수리를 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약 2년에 걸쳐서 이것들을 직접 다 수리를 해요. 교체도 하고. 근데 이 2년 동안 이 더글라스의 내면이 치유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더글라스랑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되게 작고 사소한 일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샘플들이. 그래서 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몰입이라는 단어로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유하는데 이 몰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상호 연결성이 짙다는 거예요. 이 몰입하면 이제 칙센트 미하이 박사 아니겠습니까? 몰입 분야의 대가. 근데 이 몰입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잊는 거예요. 어떤 일에 완전히 집중함으로써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는 겁니다.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탁 빠져나왔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몰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왜곡이 돼요. 시간 개념이 왜곡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뭔가 푹 빠지신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느끼거나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몰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몰입의 특징은 그 자아에 대한 그 인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일인지 일이 난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란 존재가 그냥 이 일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 과제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무아지경에 빠졌는데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 일을 과제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충만한 자아 존중감을 느낍니다. 아우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매우 만족스럽죠. 스스로가 좀 대견스럽고. 그렇죠? 특히 건설적인 일을 했을 때, 저를 얘기하면 게임 했을 때는 자괴감이 들죠. 아니, 내가 게임에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그런데 건설적인 일을 했을 때, 글쓰기를 딱 했을 때, 그렇지! 아, 좋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더글라스가 그 배를 조립하고 난 다음에 느낀 감정이라는 거죠. 사소한 일이라도 행동을 하라. 절대 가만히 있지 말라. 방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웅크리고 있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라는 이것이 100%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행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란 게 이제 어느 정도가 좀 수준이 높아지면은 혼자서 뭔가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우울제 처방이라던가 상담도 진행을 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저는 좀 부족했거든요. 왜냐면
뭐 체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단순히 약을 먹고 상담을 받는다고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대체제로서 시작을 한 게 이제 달리기였어요. 처음 뛰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5분 정도 뛰고 멈췄어요. 힘들어가지고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 달리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통제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은 좀 못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이란 기간을 보면은 기록이 분명 더 좋아졌고 그때보다 내가 체력이 더 좋아진 게 느껴지고 그런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가장 큰 이점은 자존감이 회복된 거였어요. 아, 내가 나약한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또 극복해낼 수도 있고. 몰입을 계속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는 게 성장입니다. 성장. 몰입을 하려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건데 내가 특정 과제를 처음에 힘들지만 잘 해내기 시작하고 그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몰입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난이도를 올려야 되겠죠? 난이도를 올리면 또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하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찰나의 쾌감이 아니라 내 어떤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행복감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달리기가 정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3분에서 5분 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 일을 또 달리기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우울증으로 완전히 무너진 제 일상의 패턴을 잡아주는 토대가 이제 달리기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대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인데 본인이 어떤 상처나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타인들에게도 공감을 하고 또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진정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먼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상처를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잘 들어주고 그런 걸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감 능력 그런 게 좀 더 이제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걱정이나 고민이 여러분 한편으로는 되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굉장한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극복한다면 나만의 엄청난 내적인 역량이 되는 거거든요.